제 강의는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뭔가 진입을 하더라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유튜브에도 영상들이 많이 있고 뭐 블로그나 이런 걸 보시면 되는데 그런 것들 보고 따라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긴 하거든요. 왜냐면 유튜버라는 직업이 광고료나 아니면 구독자를 모으기 위한 것들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는 게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잘 모르시는 분들, 또 초보분들, 실행력이 힘드신 분들이 어떻게든 할 수 있게끔 무엇이라도 하나라도 배워서 그걸 본인 업에 적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제 수업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스마트 스토어랑 쿠팡도 알려드리는데 저도 이제 유료 강의를 상당히 많이 들어봤어요. 뭐 싼 거는 10만 원부터 비싼 거는 590만 원짜리까지 정말 많이 들어봤는데 그분들이 얘기하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어요. 일명 빈틈, 꼼수라고 하죠. 저는 사실 스마트스토어 시작한 지 5개월 만에 월 매출 1억이 넘었어요. 쿠팡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월 매출 1억이 넘었고, 직장을 다니면서 제가 한 달 동안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린 게 2억 5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걸 직장을 다니면서 만들어낸 매출인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가 그 안에 있는 빈틈과 꼼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단기간에 매출이 나올 수 있었는데, 이 수업을 들으시면 제가 그런 것들을 다 풀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유튜브와 강사들이 하지 않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야기하면 본인들의 밥줄이 끊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강사계 부분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 수업을 들으신 분들에게는 제가 그것들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쇼핑몰 규모라는 게 120조, 150조, 169조까지,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170조가 넘었다는 통계가 있던데 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쇼핑몰 규모가 100억이다 그러면 저는 절대 이런 노하우를 알려주지 않을 거예요. 왜? 파이가 100억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걸 알려드려도 시장이 성장하는 금액이 몇십 조 단위이기 때문에 제가 이 노하우를 알려드려서 저희끼리 뭐 월 매출 1억, 2억씩 하더라도 남아있는 규모가 몇십 조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저희끼리 경쟁한다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공룡이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매출이 100억이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500억이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매출을 저희가 조금씩 뺏어서 나눠 먹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경쟁자를 배출시킨다고 생각하지 않고 같이 그 공룡들의 어떻게 보면 먹잇감을 저희가 조금씩 뺏어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월 매출 1억 그 진짜 뜬구름 잡는 소리다. 네가 월 매출 1억이 얼마나 힘든 줄 아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 10년째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제가 회사를 그만뒀거든요. 직장 생활을 10년 동안 하면서 제가 월급을 처음에는 190만 원 받고 또 조금씩 연봉이 올라서 뭐 200만 원 받고 외국계 회사 이직해서 300만 원 이상 받으면서 드는 생각이 월 1000만 원은 꿈의 숫자였어요. 내가 평생 동안 벌 수 없는 대기업 임원이나 그 의사, 변호사 이런 전문 직종인 사람들이 월 1000만 원을 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쇼핑몰을 하고 월 1000만 원을 이제 5개월 만에 달성을 하게 됐거든요. 이제 월 매출 1억 정도 나오니까 마진율 10%만 잡아도 월 100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방법이 나만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적용이 되는 건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했는데 지금 벌써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제 수업을 들은 사람이 500명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분들의 데이터를 보면 단기간에 매출을 올리신 분 같은 경우는 3개월 만에 월 매출이 5천만 원, 6개월 만에 월 1억이 생겼어요. 제가 얼마 전에 만난 이제 27살 청년은 작년 3월에 저를 만나서 1대1 컨설팅을 했어요. 그리고 작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 동안 매출이 13억이 넘었습니다. 매출이 13억이라고 하면 마진이 20%만 잡아도 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돈을 벌었잖아요. 그게 그분이 뭐 서울대 나오고 뭐 카이스트고 과학고 이렇게 뭔가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돈 없어서 막노동도 하고 건설 현장에서도 일도 하고 또 식당에서도 보조 알바도 하고 이러면서 뭔가 삶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내가 노동해서는 안 되겠구나, 뭐라도 이제 확장성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겠구나 싶어서 저를 찾아오고 컨설팅을 진행했는데 1년 동안 13억 매출을 만드는 거 보고 내가 특별해서 된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방법만 알면, 꾸준함과 성실함과 제대로 된 방법이 있으면 시작한 사람들의 80%에서 90%는 어느 정도 본인이 받고 있는 월급 정도는 쇼핑몰을 통해서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지방대학교에서 학점이 상당히 낮아요. 그리고 외국에 뭐 교환학생을 가본 적도 없고 영어 학원을 제대로 다녀본 적도 없고 정말 스펙이 아무것도 없는 공모전 수상한 적도 없고 그냥 지방대에 다니는 학생일 뿐이었는데, 제가 취업을 했을 때는 190만 원 받고 중소기업에서 영업을 했습니다. 누가 보면 정말 평범한 것보다는 좀 더 찌질하죠. 왜냐면 제가 IQ가 100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쇼핑몰 하기 전에는 이제 빚에 허덕였죠. 누구나 아시다시피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이제 신용카드비, 공과금, 또 자녀 키우고, 저도 이제 결혼을 빨리 했기 때문에 자녀에 드는 비용도 많고 또 집이 이제 가난하면 뭔가가 사람이 작아져요. 그래서 어떻게든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연구했는데 돈을 벌 방법이 없더라고요. 누군가는 비트코인 하면 돈을 번다 해서 비트코인도 해보고 주식도 해보고 정말 다양한 걸 해봤는데 돈이라는 게 벌리지 않더라고요. 제가 35년 동안 정말 찌질한 인생을 살았죠. 저희 뭐 부모님도 엄청 가난하고 다세대 주택에 사시고 저도 월세에 살고 있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내 같은 사람이 이제 신사임당이나 창업 다마고치, 김머신 이런 분들이 쇼핑몰로 성공하지, 내같이 뭐 학벌도 없고 지능도 없고 가난한 사람이 직장 다니면서 쇼핑몰로 돈을 벌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 수업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도 그냥 평범한 주부, 평범한 직장인, 대학생. 제가 얼마 전에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쇼핑몰 강의를 4주 과정을 했었는데 그 아이들은 이제 22살부터 24살까지는 학생들이었어요. 쇼핑몰의 쇼도 모르고 항상 돈만 썼던 이제 소비자였죠. 근데 제가 4주 동안 수업을 들었는데 거기에 있던 학생들의 80% 이상이 수업을 들은 게 한 20명이 좀 넘었거든요. 근데 15명 이상이 4주가 끝나기도 전에 첫 주문을 다 받았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들 이야기 아니에요. 20대 초반이 가지고 있는 경험치는 성인들보다 좀 적을 수 있거든요. 왜냐? 뭐 쇼핑을 하는 경험도 그렇고 돈을 쓰고 뭔가 물건을 보는 것들도 경험적으로 적을 수도 있는데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고 통신 판매업 신고하고 상품을 등록하고 제가 알려준 꼼수만 적용했을 뿐인데 수업을 듣고 4주 동안 80% 이상의 사람들이 주문을 받아서 저에게 고맙다고 연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특별한 사람이 쇼핑몰을 하는 게 아니라 쇼핑몰을 하면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 명이라고 하면 쇼핑몰에 입점해서 물건을 팔고 있는 사람이 50만 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오늘 쇼핑몰 시작한다. 그러면 상위 1%에 드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상위 1% 드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어떤 영역이든 엄청난 사람들이 앞에 모여 있어요. 20%, 30%. 그 안에 들어가서 저희가 돈을 버는 게 불가능한데 쇼핑몰은 가능합니다. 내가 오늘 스마트스토어에 입점했다. 쿠팡에 입점했다. 그러면 상위 1%에 들어서 항상 물건을 사는 소비자에서 물건을 팔 수 있는 공급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려면 소비만 하는 소비자로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어요. 무엇인가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돈을 받고 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쇼핑몰을 시작 안 하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니면 본업을 가지면서 부업으로 하기에는 쇼핑몰만큼 리스크 적고 돈을 벌 수 있는 거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회자가 되고 또 이제 돈 버는 형님들이라는 유튜브를 만든 지 한 달 만에 구독자가 15,000명이 됐거든요. 4개월 만에 이제 5만 명이 가까이 됐는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방법은 저는 정말 쉽게 설명해요. 왜? 저는 컴퓨터를 할 줄 모르는 컴맹입니다. 유튜브도 제가 촬영을 휴대폰으로 하고 모든 걸 다 100% 외주예요. 제가 편집하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스마트스토어, 저는 도매 사이트에 있는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와 쓰고 있어요. 제가 뭔가 촬영을 하고 뭐 상세 페이지를 만들고 없어요. 도매 사이트에 있는 거를 복사, 붙여넣기. 그리고 저는 포토샵을 할 줄 모릅니다.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림판, 윈도우를 깔면 그림판을 제공해 주거든요. 그 그림판에 사진을 붙이고 자르고 이제 넣는 거, 그 정도까지밖에 안 하고 뭐 다른 텍스트를 넣든지 뭔가 흐리게 하든 작업을 하든 그런 거 일체 없이 있는 이미지만으로도 제가 매출을 2년 동안 23억 이상을 만들었거든요. 이 방법을 알고 계시면 컴퓨터를 못한다? 제 수강생 중에서는 60대 중반의 어르신이 계셨어요. 여성분이셨는데 그분도 저한테 처음 이야기하실 때 눈도 나쁘고 컴퓨터도 못하고 쇼핑몰 유튜브를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뭐 정선생 강의를 듣는다고 뭔가 달라지겠냐라고 하시길래 들어보시고 불만족스러우면 제가 돈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제 수업 커리큘럼이 4주였는데 그 당시에 3주 만에 첫 주문을 받고 저한테 신기하고 가슴이 떨린다고 그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을 카톡으로 선물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정말 긴 인생을 살았는데 뭔가 희열을 느끼고 감격을 느낀 게 언젠지 기억이 안 난대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그냥 사는 대로 살아가지잖아요. 뭔가 새로운 거에 도전하고 내가 모르는 분야에 하는 게 두려워요. 뭔가 안 될 것 같고 돈을 잃을 것 같고. 근데 그분이 60대 중반임에도 불구하고 도전하셨고 정말 작은 거 이제 손가락 보호대를 하나 팔았어요. 마진 해봤자 뭐 1,000원 정도밖에 없는데 그 1,000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소비자에서 공급자가 됐다. 생산자가 되었다. 그게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어렵지 않아요. 왜 어렵다고 생각하냐면 안 해봐서 그래요. 그리고 조금 어려운 용어와 어려운 강의를 들으셔서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30만 회가 넘게 나왔거든요. 그 영상 올린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보고 댓글이 수천 개가 달린 이유가 너무 쉽다. 어떻게 이것보다 쉽게 설명할 수 있냐. 왜냐면 저는 일단 어려운 용어를 쓰지 않고 프로그램을 쓰지 않고 포토샵이나 편집 기능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오죠. 그것만으로도 판매되는 방법은 강의를 수강하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그렇죠. 사기다. 이게 사기가 될 수가 없는 게 쇼핑몰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리스크가 제로입니다. 리스크가 하나도 없어요. 스마트스토어에 입점을 하시려고 하면 네이버에 메일만 있으면 입점이 5분 안에 가능해요. 쿠팡은 휴대폰이랑 메일 주소만 입력하면 1분만 입점 가능합니다. 안 해보셔서 몰랐지 스마트스토어, 쿠팡 입점하는 게 정말 넉넉 잡고 3분이면 바로 가능하거든요. 휴대폰으로도 가능해요. 그렇게 쉬운데 사람들 일단 안 해요. 그리고 입점을 하잖아요. 그 입점을 하면 내가 돈 드는 게 없어요. 왜 돈이 드는 게 없냐면 내가 상품을 등록하잖아요. 등록하고 주문이 들어와요.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내가 도매 사이트에서 주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물건을 쌓아놓고 뭔가 판매를 하게 되면 그 물건값만큼 내가 재고를 가지고 가고 그 비용만큼 묶이게 되지만 위탁 판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고 상품을 등록하고 주문이 들어왔다.
그럼 주문 들어오면 그때 도매 사이트에 가서 주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단 손해본다고 하면 시간이에요. 내 시간을 상품을 등록할 때 써야 되잖아요. 그 시간 외에는 금전적으로 손해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사기를 치려고 하면 사기칠 수 있는 게 없는 게 영상 강의 비용은 저희들이 온라인에 보면 정말 금액들이 많아요. 뭐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강의 들으면 제가 스마트스토어 강사 중에서 1,500만 원 받는 분을 봤거든요. 그리고 그 수업을 들으신 분들도 제 수강생 중에 있었어요. 1,500만 원까지 그 비싼 비용을 드릴 수도 있는데 그 정도 하면 고민할 수 있죠. 근데 뭐 50만 원 이하의 금액이라고 하면 사실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사기친다고 하는 게 힘들죠. 쇼핑몰을 시작하시면 내가 드는 돈이 더 없어요.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돈이 없이 무자본, 무재고 창업이 가능하냐? 다른 건 힘든데 쇼핑몰은 가능한 이유가 제가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도매 사이트에 10,000원짜리 마우스가 있어요. 컴퓨터 이용할 때 마우스 쓰시잖아요. 그 마우스가 있는데 제가 그거를 스마트스토어에 2만 원을 올려놔요. 2만 원을 올릴 때 제가 돈이 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이미지를 그대로 내 스마트스토어와 쿠팡에 올리는 거죠. 2만 원에 주문이 들어와요. 그러면 도매 사이트에 가서 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죠. 그리고 그 물건은 제 고객 주소를 적잖아요. 그러면 그 도매 사이트의 물건이 고객 집으로 가요. 그러면 저는 10,000원을 결제했는데 제 통장에는 2만 원이 들어와요. 그러면 신용카드 결제일이 돼서 한 달이 지나면 10,000원이 빠져나가겠죠. 근데 그 전에 이미 2만 원이 제 통장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자본금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내가 쇼핑몰을 통해서 10,000원이라는 순이익이 생기는 거예요. 신사임당이라고 엄청 유명한 유튜버 분이 계시는데 그분도 스마트스토어 할 때 자본금 70만 원으로 시작하셔가지고 월 매출 뭐 8천만 원까지 올라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처럼 저도 돈이 없을 때 마이너스 통장이 가득 차서 더 이상 어떻게 돈을 벌 방법이 없을 때 스마트스토어를 시작했거든요. 저는 스마트스토어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2020년 1월 6일 날 처음으로 상품을 등록했어요. 경험으로 따지면 한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죠. 근데 그 시간 동안 20억 이상의 매출을 올렸고 더 하나 대단한 거는 저는 광고나 마케팅을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물건을 잘 파시는 분들은 광고비를 쓰고 블로그, SNS 뭐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 외부에서 가지고 와요. 그리고 뭐 마케팅도 열심히 하죠.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광고도 하지 않고 마케팅도 하지 않고 외부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제 스마트스토어에 결제하게 한 적도 없고 가구매라고 가짜 구매예요. 리뷰를 달기 위해서 가짜로 사람들에게 내 물건을 주고 좋은 리뷰를 달게 하는데 저는 그거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출을 올렸던 거는 그 나름대로의 뭔가 빈틈이 있고 제가 유튜브에 올렸는데 강의비로 해서 한 3개월 동안 1,500만 원을 썼어요. 웬만한 사람들의 강의는 제가 다 들어봤거든요. 근데 그분들 정말 대단하세요. 저보다는 더 뛰어나신 분이고 더 대단한 마케팅과 경험과 이력들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분들과 저의 결정적인 차이는 영상을 봐도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행동하기가 힘들어요. 분명히 이야기를 들으면 알 것 같아요. 근데 그 영상을 끄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너무 이렇게 머리가 복잡해지고 몸이 안 움직여지거든요. 근데 저는 그 사람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왜냐면 저는 기본적으로 지능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지능이 좋은 사람이 아닌 사람이 이 쇼핑몰로 매출을 만들었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방법도 정말 기본적인 거일 수밖에 없어요. 이 기본적이라는 게 뭐 광고를 잘하고 마케팅을 잘하고 뛰어난 사람은 본인은 쉽다고 설명하는데 받아들인 사람은 거리감이 있어요. 머리는 알겠는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상품을 뭐 찾아가지고 상품을 등록해야 되잖아요. 찾을 때도 방법을 알려줘요. 뭐 트렌드를 분석하고 검색률이 많고 근데 그런 강의를 들어서 내가 막상 트렌드를 분석하려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트렌드를 분석하겠어요? 그것부터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강사와 결정적인 차이는 쉽고 따라할 수 있게끔 한다. 손을 뻗으면 딱 닿아서 그만큼 가고 또 손을 뻗으면 그만큼 따라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완강을 하고 그러면 내가 드디어 이제 소비자가 아니라 그 네이버에서 쿠팡에서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공급자가 되고 생산자가 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 이걸 쇼핑몰뿐만 아니라 이 뇌의 구조가 바뀐다고 하죠. 항상 돈을 쓰고 저희가 소비에 최적화된 사람이에요. 아침에 눈을 뜨죠? 그냥 아침밥을 먹잖아요. 그 밥도 돈 주고 산 거예요. 그리고 출근할 때 기름을 넣어요. 또 아니면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요. 그것도 소비죠. 점심밥을 먹어요. 커피를 마셔요. 돌아와서 배달의 민족으로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저녁에 유튜브를 시청하고 넷플릭스를 봐요. 모든 게 다 소비죠. 소비자는 계속 돈과 시간을 쓸 수밖에 없어요. 무엇인가를 만들 수 있어야지 그 만드는 거로 인해서 결과물 다른 사람한테 돈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쇼핑몰을 한다는 거는 내가 가난한 마인드에서 부자의 마인드, 돈을 못 버는 마인드에서 돈을 버는 마인드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쇼핑몰 강의를 들어서 상품을 등록하고 주문을 받아서 500원, 1,000원의 마진을 붙이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걸 하게 되면 유통과 세상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돈을 버는 사람들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많아요. 사실 돈 벌면 저도 지금 쇼핑몰 하고 뭐 직장 생활로 했을 때는 저랑 와이프랑 맞벌이를 해서 40년 해야 될 돈을 전 2년 만에 벌었거든요. 그 많은 돈을 벌면서 깨달은 게 이게 뭔가 돈을 잘 벌고 월 1,000만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임계점을 넘으려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마인드, 태도, 생각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는 걸 많이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마인드 같은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게 결정이 되거든요. 아마 가난한 사람들 아니면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은 일단은 불평, 불만, 그다음에 안 된다, 해도 늦었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제가 2020년 1월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가장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게 끝물이다, 내도션이다, 절대 돈 못 번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도 그때 시작해서 2년 동안 23억의 매출을 만들었고 제 수강생들도 뭐 6개월 전, 1년 전 그분들도 할 때도 50만 명이 스마트 스토어 하는데 제 같은 컴퓨터도 못하는 사람이 할 수 있나요? 직장 다니면서 할 수 있나요?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그분들 매출이 다 1,000만 원, 2,000만 원 나오는 걸 보면 마인드도 바꿔야 돼요. 단순하게 내가 그냥 돈을 번다라는 게 아니라 그 마인드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왜냐면 사람이라는 게 이게 제대로 된 태도와 생각이 없으면 돈을 벌 수조차가 없어요. 왜냐면 지속하는 것 자체가 힘들거든요. 내가 뭔가 할 때 뭐든지 이제 불확실성이죠. 주식, 부동산, 비트코인 모든 것들이 다 불확실성이에요. 쇼핑몰도 불확실성의 연속이에요. 내가 오늘 상품을 10개 올렸어요. 다음날 10개의 주문이 들어오냐? 아니죠. 몰라요. 내가 오늘 상품을 50개 올렸어요. 내일 주문 들어오냐? 몰라요. 모든 게 다 불확실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분 이제 마인드가 좀 안 좋고 이제 태도가 좀 떨어지신 분들은 하다가 안 되면 난 안 돼. 내랑 안 맞아. 이거 사기야 하고 그만두시겠죠. 근데 어떤 분은 저 사람도 하는데 내가 안 될까? 한번 될 때까지 해보자 해서 어느 정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 임계점이라는 것까지는 넘으면 그 다음에는 또 새로운 세상이 보이거든요. 근데 10명 중에 한 90%는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은 그 임계점을 넘지 못하죠. 그래서 임계점을 넘은 사람들끼리 돈을 버는 건데 예를 들어서 한 사람당 100만 원씩 벌 수 있는 시장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10명이면 1,000만 원 시장이 있어요. 근데 쭉 하다가 9명이 포기를 하죠. 그러면 한 사람이 나머지 사람들 포기한 900만 원까지 다 가져서 1,000만 원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잘 버는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고 임계점을 넘은 사람들은 그 포기한 사람들의 돈을 다 가져가고 또 그 위에 10명 중에서는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가는 그 경계선이 있거든요. 그러면 또 그 중에서 또 80% 90%가 포기할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넘은 사람은 월 5천만 원 끊임없이 피라미드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올라가려고 하면 이 생각,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부분도 이 수업을 들으시면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은 땀 흘려서 벌어야 된다라고 어른들이 많이 이야기하셔.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도 뭐 가난해요. 왜냐면 다세대 주택에 곰팡이 있는 집에서 사시기 때문에 열심히 사시고 성실하고 너무 정직하고 반듯하고 제가 존경하는 두 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는 너무너무 힘들게 살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돈 같은 경우는 정직하게 땀 흘려서 벌어야지 진짜 돈이다라고 하시는데 그 부분이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희 어머니는 이제 요양보호사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요양보호사 하시면 몸이 안 좋은 어르신 집에 가서 3시간 동안 열심히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음식도 만들어가지고 버는 돈이 한 달에 40만 원 조금 넘어가요. 그렇게 한 달 동안 열심히 해서 40만 원인데 나이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땀 흘려서 버셔요. 또 누군가는 주식으로 하루에 뭐 1,000만 원을 넣었는데 10% 이득을 보죠. 그러면 100만 원을 벌잖아요. 과연 주식을 한 사람은 땀을 안 흘렸나요? 사람들은 결과물만 봐요. 주식을 해서 1,000만 원을 넣어서 수익률 10%에 100만 원을 벌면 저 사람은 정말 쉽게 돈 벌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리스크를 감당을 한 거죠. 땀을 흘려서 노동을 한 사람은 리스크가 없어요. 왜? 내가 편의점 가서 1시간 동안 열심히 일해서 10,000원을 벌잖아요. 리스크라는 게 없어요. 그냥 내가 투입한 만큼 버는 거죠. 근데 주식이나 여러 가지 쇼핑몰이나 내 시간을 투자하는 거는 리스크라는 게 존재해요. 그래서 리스크가 크면 클수록 돌아오는 것도 크게 되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직장 생활을 처음 할 때 190만 원 월급을 받았는데 와, 월 1,000만 원을 벌려면 도대체 얼마나 열심히 일해야 될까라고 해서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본 적이 있어요. 하루에 시간당 2만 원 받는 일을 내가 하루에 18시간씩 한 달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면 1,000만 원이 좀 넘어가요. 하루에 18시간씩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시급 2만 원짜리 일을 한 달 동안 하면 1,08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그 돈을 벌려고 하면 친구도 못 만나고 가족도 못 만나고 개인 생활도 없고 잠도 못 자요. 그렇게 해서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유튜브를 찍죠.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광고비가 엄청 나요. 광고비가 한 달에 300만 원 나오고 협찬비 받으면 그게 700만 원씩 하면 1,000만 원 넘게 벌잖아요. 근데 이 유튜브를 통해서 1,000만 원 수익을 할 때 누군가는 쉽게 번다고 하지만 그 안에 숨어 있는 것들은 잘 모르죠. 왜냐면 그 사람이 어떤 노력을 하고 그만큼 얼마나 실패를 했고 그래서 사람들은 결과물을 보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돈은 땀 흘려서 버는 것도 있고 땀 흘리지 않고 정신적으로 땀을 흘려서 버는 돈도 있어요. 근데 돈을 많이 벌려고 하면 부자가 되려고 하면 확장성이 있어야 돼요. 내가 몸을 움직여서 근로소득은 확장성이 한계가 있어요. 내가 시급 10만 원을 받더라도 하루에 10시간 일하면 100만 원밖에 못 벌잖아요. 근데 쇼핑몰 같은 경우는 내가 상품을 하나 등록했는데 주문이 많이 들어오면 100개, 200개 들어오면 하루에 1,000만 원을 벌 수 있어요. 제가 제주도에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3박 4일 동안 여행을 갔는데 그때는 당연히 회사에서 연차를 냈겠죠.
그리고 제가 호텔에서 재밌게 물놀이하고 숙소에 도착했는데 주문이 들어왔더라고요. 쇼핑몰 주문이 하루에 6,6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제주도에서 갈치를 먹고 아이들과 물놀이하고 와이프랑 뭐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호텔에 저녁에 도착했는데 제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들어와 보니까 하루 주문이 6,600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 6,600만 원치를 저는 다 고객들한테 보냈어요. 제주도에서 물건을 포장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왜? 위탁 판매를 해서 마진율이 10%라고 가정해 볼게요. 10%보다 더 많겠죠. 근데 10%라고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저는 하루 종일 놀면서 660만 원의 순수익을 얻었어요. 그 660만 원을 제가 노동을 해서 벌려고 하면 직장 9시에 출근해서 6시까지 퇴근하는 거를 3개월 동안 해야지 벌 수 있는 돈을 저는 제주도에서 가족들과 놀면서 660만 원을 하루 만에 벌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려면 확장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땀 흘리는 거는 한계가 있고 온라인이나 또 다른 기타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땀을 들이지 않고 내 뇌와 머리와 생각에 대한 땀을 통해서 더 많은 소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자책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전자책은 유튜브를 이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물어봐요. 이런 질문 저런 질문 너무 질문이 많은 거예요. 많을 때는 하루에 한 30개 50개가 와요. 제가 그거를 다 댓글을 달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걸 좀 효율적으로 할까? 그 질문 몇 개 모으고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한 2주 정도 그냥 열심히 썼던 것 같아요. 워드 97 거기에 막 썼어요. 써서 그냥 PDF로 해서 스마트에 올렸어요. 올렸는데 한 2주도 안 돼서 1억 4천만 원치가 팔렸는데 그게 매출이 100% 제 마진이거든요. 왜냐면 돈이 드는 게 없잖아요. 그냥 문자로 다 발송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1억 4천이 통장에 들어오는 거예요. 1억 4천이라는 걸 벌려고 하면 저랑 와이프랑 맞벌이로 했을 때 100만 원을 저금했거든요. 1년에 첫 2만 원을 모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면 맞벌이로 10년 동안 해서 모으는 돈이 1억 2천인데 2주 만에 문자 발송해가지고 1억 4천을 버는 세상이죠. 저는 전자책이 몇 권 팔릴지 모르잖아요. 한 번도 팔아본 적도 없는 거예요. 과연 이 종이책도 아닌 PDF 파일을 누가 살까? 그것도 스마트스토어에 전자책 산다는 이야기는 못 들어봤거든요. 근데 결제할 수 있는 홈페이지도 못 보고 저는 컴맹이거든요. 컴퓨터 다룰 줄 몰라요. 그 PDF 바꿔가지고 뒤에 뭐 돈 번 형님들 글자 넣어준 것도 다 아는 사람이 해준 거예요. 저는 컴퓨터를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 같은 컴맹이, 지금도 컴맹이지만 쇼핑몰로 돈을 벌고 전자책으로 뭐 1억 이상을 벌면서 아 이게 돈 버는 약간 그 방법이 있는데 사람들은 또 안 하죠. 저 사람은 유명하니까, 저 사람은 유튜브니까, 저 사람은 커뮤니티가 있으니까 팔겠지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제가 그걸 인증할 수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저랑 같이 공동으로 창업한 기성준 작가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도 전자책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 전자책 하는 거 보고 전자책 나도 해볼까 해서 그냥 와디즈 펀딩에 올린 거예요. 10일 동안 2천만 원 이상의 와디즈 펀딩이 됐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사람들 모르잖아요. 와디즈 펀딩에는 전자책을 파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판 사람이 있는데 70만 원, 90만 원 끝이에요. 아마 지인이 다 줬겠죠. 근데 올려서 10일 만에 그냥 2천만 원의 순이익이 생긴 거예요. 전자책을 보내지도 않았어요. 전자책을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펀딩 해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지금 쓰면 되죠. 2천만 원 돈을 가지고 그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돈 버는 사람 있죠. 뭔가 대단한 사람이 돈을 벌 거라고 환상이 있는데 절대 아니에요. 그냥 돈을 버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행동한 사람. 그러니까 하면 돈을 버는데 하지 않죠. 그리고 하더라도 대충 하고 중간에 포기해버리죠. 그래서 모든 일에는 임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임계점만 딱 넘어가면 새로운 세상이 보이는데 안타깝죠. 많은 사람들이 정말 꿈에 부풀어서 단기간에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급하고 빠르고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금방 사람들이 지쳐요. 사실 저희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16년을 공부해가지고 겨우 진짜 박터지게 싸워서 취업해서 들어가서 받는 돈이 세후 300만 원이거든요. 그 세후 3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16년이라는 돈을 쏟아붓고 내 시간과 스트레스를 갈아 넣어서 300만 원의 돈이 나온 거예요. 근데 쇼핑몰은 한 달하고 300만 원을 벌기를 원하죠. 16년에서 300만 원을 벌었는데 이쪽에서는 6개월 하고 진짜 3천만 원을 벌기 원하는 거예요. 그거는 욕심일 수 있어요. 왜냐면 단계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50만 원, 100만 원, 300만 원. 제가 생각할 때는 100만 원 정도만 벌면 1000만 원도 벌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돈을 못 버는 사람은 돈을 버는 게 힘들고 한 개라도 팔잖아요. 한 개라도 팔았다는 거는 일단 팔린다는 뜻인 거예요.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럼 한 개 파는 거를 10명한테 어떻게 판매할까 생각하면 10명의 누군가는 사요. 언젠가는. 그럼 10개를 팔면 100개도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하면 딱 첫 시장만 팔 수 있으면 그 다음에는 본인의 능력과 본인이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했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만나에 따라 달라지는데 강사들이 대부분 다 좋으신 분들이고 대단하신 분들인데 가르쳐주는 건 또 스킬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 물리학과 나온 교수님이 알려줄 때 본인이 정말 똑똑해요. 다 알아요. 근데 학생들한테 알려주면 학생들이 어려워요. 근데 대단한 교수님은 아닌데 뭔가 말을 쉽게 설명해요. 이야기가 너무 좋아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알려주는 사람의 지능과 지식과 배경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 컨텐츠를 얼마나 쉽게 표현할 수 있고 얼마나 그 사람들이 따라갈 수 있냐가 강사가 가져야 할 하나의 덕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수업을 들으시면 하나하나 따라갈 수 있게끔 제가 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이 아니실 거예요. 분명히 뭔가 마음 가운데 이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계실 거거든요. 주식으로 돈을 잃었던, 자녀를 키울 때 돈이 필요하던, 뭔가 부모님의 몸이 아프든 어떤 이유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소득보다는 조금 더 많은 돈이 필요하실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대학교 때 일단 막노동을 했고요. 불법으로 피를 팔았어요. 병원에 100리터당 10,000원 주고. 그리고 정말 잡다한 뭐 롯데리아 알바도 하고 고속도로에서 밤도 팔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는데 제가 가진 게 능력이 없잖아요. 그럼 취업한 것도 그냥 이름도 없는 중소기업에서 190만 원 받고 일을 했어요. 그리고 28살에 600만 원이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돈으로 결혼을 했거든요. 600만 원을 결혼을 하려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외국인들이 사는 30년 넘은 주공 아파트에 600만 원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렇게 사는데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가난하니까. 과일집에 가면 항상 과일은 썩고 작은 걸 먹을 수밖에 없고, 식당에 가면 먹고 싶은 게 있어도 언제나 가격표를 보면서 양 많은 걸 선택할 수밖에 없고, 빵집에 가서 빵을 먹더라도 빵을 보는 게 아니라 가격표를 보게 되고, 2,000원, 1,500원, 700원 있으면 2,000원짜리 먹고 싶지만 피자뻥에 소세지가 나를 부르는 것 같지만 그래도 700원짜리 팥빵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왜? 돈이 없으니까. 돈이 아까우니까. 그리고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어떤 걸 했냐면 주식도 했죠. 근데 주식은 개미가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개미일 뿐이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정말 그 워렌 버핏이랑 대단한 사람은 어떻게 이기겠어요? 주식으로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이제 가상화폐는 뭐 변동성이 엄청 심하잖아요. 가상화폐로 해서 인생 역전을 꿈꿨어요. 2018년도에 아내한테 허락을 받고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 가상화폐에서 돈을 벌어보겠다라고 해서 뛰어들었죠. 근데 거기서도 이제 엄청나게 마이너스를 많이 먹었어요. 수익률이 마이너스 95%까지 떨어졌거든요. 사기를 당해가지고 이상한 코인을 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이너스 통장을 하나 만들다 보니까 계속 마이너스. 집은 전세, 2년 있다가 전세, 주위 집값이 오르잖아요. 그럼 저는 월세 간 거예요. 대문이 닫히지 않는 35년 넘은 방충망이 다 찢어지는 월세에 살았어요.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매일매일 밤마다 유튜브를 보죠. 어떻게 저 사람은 돈을 벌까? 저 사람은 사기와 비리와 결국 불법적으로 돈을 벌었을 것 같다. 부자들은 가정을 내팽개치고 돈에 미쳐있는 사람, 돈보다 소중한 걸 놓치는 사람들, 부모도 없고 자녀도 없고 시간에 대한 개념도 없고 온전히 돈만 버는 그냥 미치광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 한편으로는 나는 돈은 싫지만, 왜 돈이 싫었냐면 이제 돈이 너무 없으니까 오히려 돈이 경멸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을 저주하게 되고, 부자가 되고 싶지만 부자가 싫고, 돈은 많이 벌고 싶지만 돈은 싫고, 그래서 돈 없이 가난하지만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사람이 돈이 없으면 이게 많은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쇼핑몰에 제가 기저귀를 사려고 해요. 기저귀를 사려고 하면 돈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기저귀 있는 거 아무거나 사면 돼요. 근데 돈이 없으면 최저가를 찾게 돼요. 계속 찾고 쿠폰을 받고 회원가입을 하고, 실패하면 다시 회원가입을 하고 결제를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3,000원, 5,000원 아껴요. 내 귀한 시간들 계속 쏟아부으면서 그 돈을 아끼잖아요. 그런 마인드로 그런 생활을 살다가 돈을 어떻게 하면 벌까 생각하다가 이제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넘어가고, 이 쇼핑몰을 통해서 제가 계기가 돼서 돈을 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제가 막노동했던 데서 같이 일했거든요. 제가 소개를 시켜드린 거예요. 아버지 사업이 망해서. 대한민국에서 부자지간이 같은 막노동에서 일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저는 대학교 4학년,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돈 없는 사람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뭔가 희망,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지 않았으면 그냥 사실 거예요. 그냥 오늘 내일 똑같은 삶을 살 텐데, 이 영상을 보고 설마 되겠어? 내가 쇼핑몰로 돈을 번다고? 그렇게 계기를 마련하고 강의를 듣고 내가 시작하고, 그것만 하면 돼요. 왜냐면 사람들이 로또를 사는 거는 본인이 당첨될 것 같은 희망을 사는 거거든요. 이 쇼핑몰이란도 희망을 볼 수 있을 거예요. 학벌, 능력, 지능, 외모 다 필요 없어요. 왜? 나는 어차피 온라인에 숨겨져 있는 판매자이기 때문에 물건만 보일 뿐이에요. 그래서 제 수강생 중에서 몸이 불편한 장애우도 두 분 계시거든요. 그분도 월 매출 200만 원을 만들었어요. 그 말은 정상적인 몸을 가지고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신 분이라고 하면 이 쇼핑몰을 통해서 뭔가 희망을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돈 잘 버시는 분들은, 제가 아는 이제 강사분 같은 경우는 집에 수영장이 있어요. 저택에 살아요. 그런 집이 2채가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버는 거예요. 그냥 700억, 900억 정말 쉽게 벌죠. 왜? 광고하고 마케팅하고 연예인 섭외하고 유튜브 광고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주문하거든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돈을 쓰잖아요. 우리가 그 시장을 조금만 뺏어오면 돼요. 조금만. 정말 그 사람들이 흘러놓은 부스러기만 하나 가져오더라도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 수 있거든요. 그걸 그냥 마련해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냐면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절대 그 마음을 모를 거거든요. 돈 없는 사람들의 이 낮은 마음들. 왜냐면 저는 아버지가 어금니가 다 없는데 임플란트를 해드리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요. 맨날 돈을 벌면 임플란트 드리겠다. 제가 뭐 이직해서 월급 많이 벌면
벌면 임플란트를 해드리겠다. 그 이야기를 제가 뭐 수백 번 넘게 했어요. 근데 못하죠. 제가 월세 사는데 어떻게 아버지 임플란트를 해드리겠어요. 근데 제가 돈을 벌었잖아요. 동네에 있는 그 치과 가서 아버지 임플란트 어금니 다 해드렸어요. 금액이 꽤 나왔어요. 일시불로 결제했어요. 저희 누나도 과외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과외가 끊겼어요. 제가 용돈을 보내드리고, 어머니 그 곰팡이가 썩어가지고 완전 집이 이제 쓰레기 같은 그런 다세대 주택에 사셨는데 거기서 어머니를 나오게 만들었어요. 제가 돈을 벌어가지고. 돈을 벌면 뭐가 좋냐면 명품 가방, 외제차 이런 걸 떠나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내가 아끼는 사람들한테 무엇인가를 베풀 수 있는 게 좋더라고요. 돈을 벌고 주위 사람들이 보게 됐어요. 저는 작년 같은 경우는 기부 금액을 거의 2,800만 원을 했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기부 금액이 5천만 원이 목표예요. 벌만큼 계속 나눠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돈을 버니까 사람이 여유가 생겨요. 아, 저 친구한테 뭔가 하나 주고 싶고 뭔가 알려주고 싶고. 그래서 돈을 벌고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들이 사회에 기부하는 게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남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 마음 한편에 그 감사함과 베풀 수 있는 거와 여유라는 게 생겨요. 저는 예전에 부자들은 다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유튜브도 하고 쇼핑몰로 하면서 남들이 볼 때는 성공한 사람들, 부자들을 만날 기회가 있어요. 근데 부자들은 확실히 여유가 있어요. 말하는 여유, 돈을 쓰는 여유, 생각하는 여유, 모든 것들이 여유가 있는데, 돈 없는 사람들은 항상 돈에 집착해 있어요. 지금 삶이 만족스러우면 그렇게 사셔도 됩니다. 근데 뭔가 돈을 더 벌고 싶다? 그러면 변해야 합니다. 무엇인가를 시도해야 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일인가 하면 어떤 일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일을 만들고 싶다, 돈을 벌고 싶다, 계기를 마련하고 싶다. 그러면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바뀔 수 있는 터닝 포인트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